그래서 정신줄 잘 잡고 이제 들어야 되는데 사람들이 잘 하지 않는 특별한 경험 같은 것 그렇죠. 잔혹하게 죽여버리고 머리를 잘라가지고 꼬챙이에 끼워가지고 네, 집 앞에 걸어. 선생님 저희 저번 시간에는 이 암흑의 핵심을 집필한 조셉 콘레드 작가에 대해서 좀 딥하게 알아봤잖아요. 아주 딥하게 책 그렇죠. 그 전기를 읽으셔가지고 문서의 다이제스트. 우리가 아까 네. 얘기한 대로 화자가 등장합니다. 나라는 사람. 이제 영국의 템즈강이라는 하류에서 바다로 나가려고 썰물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 안에서 썰물을 기다리는 와중에 배 위에서 만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유람선 주인인 선장이 있었고요. 네. 그리고 변호사, 회계사, 이 소설의 화자 나가 있었고 소설 속의 화자의 화자? 화자의 화자. 그러니까 내가 서술하는 네, 그 화자. 화자의 화자 말로가 등장을 합니다. 주인공이라고 하죠. 말로가 그 갑판에서 기다리는 동안에 이제 자신이 예전에 선장 출신이었기 때문에 겪었던 라떼는 아니에요. 라떼는. 네, 라떼는 말이야 하면서 이제 어떤 아저씨가 네. 이야기를 하기 시작한 그쵸. 거죠. 굉장히 수다쟁이에요. 그래서 정신줄 잘 잡고 이제 들어야 되는데 다행히 이 소설 속 화자 나는 잘 들어주고 있습니다. 경청을 하죠. 네, 말로가 뭔가를 하고 싶었어요. 의미 있는 일이라고 할까? 오지에 가보고 싶었고 사람들이 잘 하지 않는 특별한 경험 같은 것? 그렇죠. 콘레드- 콜레드랑 일치하죠. 그래서 본인은 바다를 나가고 싶었던 거예요. 승무가 네. 고위층과 연줄이 있었어가지고 네. 승무한테 부탁을 해서 콩고각 유역을 오르내리는 배가 있었는데 네. 그 배의 선장직을 맡게 됩니다. 음. 이게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는 알 수 없어요. 왜냐하면 취업을 하기 위해서 그 회사에 갔는데 네. 사람들의 눈초리가 아, 거기에 들어가는 사람 중에 이제 살아 돌아온 사람이 없었던 거죠. 근데 이 말로는 그게 더 호기심을 자극하는 거예요. 본인이 맡은 임무가 뭐였냐면 네. 커츠라는 사람이 커츠. 있었거든요. 네. 네, 그 사람을 이제 데리고 나오는 콩고의 상황을 음. 좀 보여주는 장면들이 나오는데요. 벨기에가 콩고를 식민지로 네. 이용하면서 노동과 이런 모든 그 안에 있는 재원들을 네. 착취하고 있는 그 하루에 주어진 노동량의 네. 일정량을 소화하지 못하면 네. 형벌로 손을 자르고 발을 자르고 그렇게 해서 정도로. 사람들을 말을 듣게끔 하는. 그냥 노동력으로 사용되는 모습들이 많이 나오죠. 근데 이게 또 우리나라랑 별개의 이야기가 아니니까 단혹한 장면들을 좀 담담하게 묘사를 해요. 거리에 이제 흑인 시체들이 있는 것도 맞아요. 암흑의 일부라고 하고. 사람들이 그냥 죽어가는데 그런 그쵸. 것들도 아무렇지 않게 바라보는. 커츠를 만나러 가기 위해 이제 거쳐야 되는 주재소들이 있었는데 중간 주재소에서 네. 자기가 탈 배가 수리해야지만 나아갈 수 있었는데 수리할 나사가 계속 안 오는 거예요. 굉장히 오랜 시간 거기에 머물게 되는 맞아요. 지배인이 등장을 하는데 노동하는 흑인들, 네, 죽어간 흑인들에 네. 대비되는. 굉장히 문명화된 인물. 맞아요. 하지만 사실 그 사람은 무능력한 사람이었어요. 사실 그렇게 있고 아무것도 못하죠. 네. 네. 그렇지만 가장 큰 장점이 있었어요. 건강하다. 음, 병에 걸리지 않아서 여기서 하마를 사냥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네. 활을 쏘고 창을 찌르고 음. 총을 쏴도 안 죽어요. 짐승은 죽이려고 해도 안 죽는데 유럽인들은 모기 한 방 물려서 죽고 맞아요. 물 잘못 마셔서 죽고 계속 죽어나가는 걸 묘사하죠. 너무 쉽게 죽는 상황이었는데 이 주재원의 건강해서 살아남았다. 네. 근데 이제 이 사람을 통해서 커츠라는 인물에 대해서 이렇게 네. 듣게 되거든요. 맞아요. 이게 되게 특이해요. 커츠라는 사람을 사람들이 다 상하를 누구보다 많이 수집한 인물, 대단한 인물이라고 하는데 이 상하가 이 당시에 이제 콩고에 탈취하는 네. 대상 중에 하나였어요. 네, 사치품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열받네. 그것 때문에 그렇게 사람들을 맞아요. 사업적 능력뿐만 아니라 네. 신격화된 이야기들도 많이 오잖아요. 그래서 궁금증을 우리도 가지게 되지만 말로 역시 맞아요. 이 사람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 대화 한번 해보고 싶다. 제가 커츠에 대한 어떤 환상들을 사람들이 언급하는 거를 메모했는데 그래요? 아주 높이 올라가신 분, 나의 미래를 책임져 주실 분, 나는 그에게 오해받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출세가 걸렸다고 생각하니까. 커츠가 날씨조차 관장하고 있다고요. 뭐 거의 네, 신처럼 언급을 하죠. 북한의 누군가 같은. 이 말로가 네. 커츠를 데려오는 게 목적인데 사적인 마음이 점점 커지죠. 맞아요. 커츠에 대한 환상적인 안개들이 네. 너무 많아요. 아우라랄까? 네네네. 커츠는 막 신 같은 존재고 날씨조차 조종한다고 하니까 음.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다고 네. 막 희망을 하죠. 유일하게 커츠한테만 딱 관심을 보이는 행동들을 보여주거든요. 말로에게는 미지의 세계였던 거죠. 말 그대로. 말로가 커츠를 데려오기 위해 암흑의 핵심으로 나아가는 듯한. 네, 이 원시림을 네. 암흑 그 자체로 묘사하더라고요. 커츠에게 나아갈수록 암흑이 점점 짙어져요. 배를
타고 지나가면서 보는 풍경들을 음. 암흑세계로 통하는 문을 지나가고 있다고 하고 네. 어두운 태초의 밤, 깜깜한 세계 이런 느낌으로 계속 묘사해요. 어... 커치에게 가는 길이 점점 어두워져요. 이제 그런 식으로 가고 있었는데 자욱한 안개 속에서 원주민의 습격을 받게 됩니다. 흑인 조타수가 있었는데 네. 그 조타수가 창에 찔려서 죽게 돼요. 조타수가 죽은 상황도 네. 좀 인상이 깊었거든요. 음. 피가 흥건하게 바닥을 적셔서 내 신발이 그 피에 묻어서 젖은 거에 대해서 기분이 나빠하고 맞아요. 그 친구를 강에 그냥 물고기 밥으로 버리고 같이 항해를 하고 있는데 우정 이런 거를 언급하기보다는 인간의 옷을 입은 개. 인간의 검둥이, 맞아요. 검둥이라고 하잖아요. 살짝 불편하다 없으니까 맞아요. 이 정도로 맞아요. 추억하는 그 와중에 더 힘든 건 커츠가 원주민들에게 죽임을 당했을까봐 맞아요. 이야기를 못 나누면 그쵸. 어쩌지? 그런 걱정을 하던 와중에 이제 네. 커츠가 있는 곳에 도착을 합니다. 러시아 친구였죠. 맞아요. 러시아 청년. 되게 특이한 20대. 옷을 입고 안내를 하러 와 있었어요. 원주민들이 입을 만한 네. 옷이라고 해야 될까? 지배인과 또 상반되는 옷을 입고 있었던 거죠. 네. 그게 이제 시작이었어요. 그 이상한 느낌. 원주민이 입는 것 같으면서도 원주민도 안 입는 네. 요상한 주술사 같은 옷을 입고 있죠. 맞아요. 네. 원주민들과는 또 차이가 그쵸. 있는 의상이었던 네, 것이죠. 맞아요. 더 들어가 보니까 커츠가 오지에 살고 있는 그 야만인들의 네. 추앙을 받고 있었던 거예요. 그 소문이 사실이긴 했는데 음. 실제는 더 원주민화 되어서 사람들을 죽이기도 하고 부족장이 된 게 아니라 네. 신이잖아요. 네. 신이 돼가지고 토속 의상을 입고 있는 흑인 여성들의 환대를 받고 있거나 맞아요. 반항하는 원주민들을 잔혹하게 죽여버리고 머리를 잘라가지고 꼬챙이에 끼워가지고 네, 집 앞에 걸어놓죠. 네, 집 앞에 걸어놓고 네. 이런 행위들을 커츠가 하고 있었던 거죠. 왕 이상의 존재가 되어 있었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공포와 위협을 기반으로 해서 작은 세계가 완성되어 있었죠. 네, 완성이 되어 있었어요. 네. 이미. 사실 그 습격을 받은 것도 네. 커치라는 사람이 맞아요. 유럽으로 네. 돌아가고 싶지 네, 않아서 맞아요. 말로를 죽이려고 한 거잖아요. 네, 맞아요. 네. 근데 커치가 병이 들어 있었죠. 그래서 가지 않으면 안 되는 네. 상황이었기도 하고 커치에 대한 묘사가 좀 네. 기괴해요. 키가 7피트라고 나와요. 약간 서장훈. 근데 갈비뼈가 보이게 말랐다고 하죠. 아 네. 진짜 너무 네. 무서웠을 것 같은 네. 느낌이네요. 굉장히 기괴한 행위들을 많이 하잖아요. 네. 시기인 풍습도 네. 했을 것 같다. 이런 사람들을 죽여서 머리를 막 걸어놓고. 그런데 말로는 사실 놀라지 않아요. 굉장히 흥미롭게 보죠. 무서움을 느끼거나 빨리 도망가고 싶다 이렇기보다는 커치랑 계속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커치를 만나기 전에 만났던 다른 그 유럽인들은 바보, 멍청이 뭐 이런 되게 모자란 사람으로 묘사하는데 커츠는 그렇게 바라보지 않긴 하더라고요. 말로가. 거기서부터 조금 의아해지기 시작합니다.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건지. 누가 봐도 이런 잔혹하고 야만적인 행동을 하는 커츠를 왜 말로는 비난하거나 안 좋은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챙겨주는 듯한 느낌이랄까요? 뭐지 싶으면서 읽었는데 마지막에 이제 커츠를 데리고 떠나려고 하는데 많은 토착민들이 커츠 쪽으로 이제 다가왔던 이유도 커츠를 보내기 싫었던 그쵸. 거죠. 아무도 보내고 싶지 않아 하죠. 커치를 만나기 전에 유럽인들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착취만 하잖아요. 때리고 새스랑 채우고 그냥 죽으면 버려두고 지배만 했다면 완전 여기는 복종을 넘어서 믿음의 영역까지 침투해 들어가 맞아요. 있었어요. 신앙심이라고 하면 그렇죠. 될 것 같은. 말로가 올라가면서 묘사했던 암흑이라는 부분. 유럽 대원들이 한 명 나오잖아요. 한 네. 명은 아니고 단체가 나오잖아요. 네네네. 황금을 찾으러 온 대원들처럼 묘사를 하죠. 벨기에에서 좀 변변치 않은 한탕 해보려고 다들 식민지로 와서 이 사람들이 밀림에서 다 죽어요. 그거와 대비되게 커츠는 밀림에서 신이 되어 있었죠. 그런 커츠이기 때문에 또 보내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요. 원주민들. 두려움의 존재이기도 하지만 의지되는 존재. 맞아요. 그렇게 거듭났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제 너무 아팠기 때문에 데리고 가는데 가는 길에 커츠가 마지막에 무서워라 무서워라 라는 말을 남기고 네. 죽거든요. 음. 말로는 이 커츠를 되게 미친 사람이라고 말은 하지만 한편으로는 자신의 존재의 심연에 다다른 영웅이다 뭐 이런 멘트도 치기도 하고 커츠를 숭배하던 그 아까 러시아 청년한테 커츠의 명성을 지켜주겠다라는 맹세를 한다던가 커츠의 약혼녀에게 가서 거짓말로 커츠의 이미지를 지켜주는 자신이 목격했던 그런 기이한 모습들은 그대로 전해주되 기괴한 행위 이런 거는 싹 잘라놓고 네. 좀 아름다운 면을 맞아요. 그런
그러면서 이제 소설이 끝나는데 마지막 이런 커츠 행동들이 네. 되게 헷갈리게 하는 거죠, 사람을. 그러니까 저는 왜냐면 처음 읽을 때는 커츠 이 또라이다. 사람이 이렇게까지 악마가 될 수 있구나. 이런 식으로 읽었는데 말로가 왜 그 기록물들을 네. 커츠가 죽기 전에 말로한테 주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회사에 변호사가 와서 네. 회사의 자산이니까 달라 그러는데 안 주잖아요. 멍청한 사람들이 네. 커츠의 진명복을 보지 못할 수 있다 이러면서 주지 맞아요. 않잖아요. 맞아요. 저도 좀 놀랐던 게 음. 말로라는 인물이 미치광이 살인자처럼 보이는 커츠를 굉장히 옹호하고 좋아하고 있더라고요. 임종까지 지켜주고 이제 커츠의 이야기가 이렇게 끝나는데 저는 좀 헷갈려서 다시 한번 읽어봤어요. 기괴한 인물, 암흑의 핵심 속에 살고 있는 인물을 좋아하나? 의문이 처음에 들었는데 두 번째 읽으니까 좀 확신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공부한 상태에서 읽었거든요. 보통 나와 있는 그런 해석은 제국주의에 대한 비판 그리고 커츠처럼 타락한 인간상에 대한 비판이다라는 해석이 있어요. 그런 게 주를 이루죠. 네, 저는 그걸 듣고 또 읽다 보니까 그렇게 읽는데 아닌 것 같은 이게 뭔가 애매한 거예요. 뭘 얘기하는 거지? 되게 적극적으로 비판하는 것도 아닌 것 같고 어떤 식민지 참상을 동정심이나 인류애적인 관점으로 묘사를 했다면은 제국주의에 대한 비판, 식민지 정책에 대한 비판 이렇게 좀 받아들였을 텐데 맞아요. 굉장히 담담하게 흑인에 대한 참상을 그냥 나무 풍경 그리듯이 이렇게 담백하게 쓰고 식민지에 대한 비판은 아니구나 이런 네. 확신을 좀 갖게 됐어요. 그리고 말로도 인종차별 이런 것들에서 벗어나 있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이게 되게 제국주의에 대한 비판인가라는 생각을 나중에 점점 옹호가 아니라 그냥 참상을 그냥 담담하게 그려냈고 제가 보기에는 커츠가 중점이에요. 읽고 나서 느낀 건데 여기에 등장인물이 이름을 가진 사람이 말로와 커츠밖에 없어요. 다른 인물들은 이름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 걸로 보면 네. 진짜 암흑의 핵심은 커츠를 의미하는 네. 게 맞는 거잖아요. 네, 그런 그쵸? 것 같아요. 굉장히 심오해 보이잖아요. 커츠만 이름이 있고 네. 제목은 암흑의 핵심이고 네. 그래서 이 소설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저희 다음 화에서 네.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알겠습니다.